며칠 전에 한 시청자분에게 이런 사연이 왔어요. 뻑하면 자기를 무시하는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에게 사연이 와서요. 제가 이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도움이 될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이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 앞서서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상대방은 왜 나를 무시할까? 그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살면서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기 딱 좋은 행동들 7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되고 참고 있으면 호구된다입니다. 살면서 상대방 때문에 기분 나쁠 일도 많고 화날 일도 많고 서운할 일도 많고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나죠.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그 순간 상대방의 그것을 바로바로 표출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내 기분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상대방이 당황하지 않을까? 이 자리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우리 사이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 순간순간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내 감정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생각해서 나의 기분이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저는 그것은 착한 사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호구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지켜주기 전에 내 자신부터 먼저 지켜줘야죠. 상대방이 나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욱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표현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기분이 좀 별로야 라고 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수강생들에게 그때그때 해야만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한번 참고 지나갈까?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도 꿋꿋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내가 한번 상대방의 기분 때문에 자꾸 피하는 게 습관이 되면 계속해서 나는 두려움과 상대방의 기분 때문에 내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들, 메시지에 대해서 피하고 도망치는 습관을 가지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요. 용기도 실력이고요. 어색함과 두려움에 맞서는 것도요,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용기를 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참으란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만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자신이 좋기 위해서 나에게 합리화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합리함, 비아냥, 공격, 나를 해할 수 있고 나를 공격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두려움에 맞서세요. 그 두려움을 자꾸 피하게 된다면 그거는 영원한 습관이 되고요. 호구가 되면서 상대방들에게 무시당하기 딱 좋은 그런 사람이 되니까요. 두 번째는 트집 잡힐 일은 하지 말아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요. 완벽해진다는 것도 불가능하죠. 하지만 적어도 나만 조심한다면 상대방에게 트집 잡힐 일 정도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양분화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무조건적인 대중의 공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연예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트집 잡힐 일이라는 건 저는 당연한 것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정말 당연한 것들 있잖아요. 약속 지키는 거, 출근 시간 제대로 지키기, 맡은 임무 열심히 하기, 쓸데없이 남의 험담하지 않기. 정말로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만 지킨다 하더라도요, 우리 일상에서 나와 같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굳이 책 잡히고 트집 잡힐 일 정도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매번 카메라 앞에 서서 시청자님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 열심히 살자, 많은 메시지들에서 전달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담배도 끊었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유명해지고 돈을 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당당한, 내가 떳떳한 모습을 보여야 시청자분들에게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파이팅 하자고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개판으로 살면서 왜 상대방들이 날 무시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당연한 권리가 있다면 당연한 의무가 있다는 것도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외적 요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는 그냥 집 앞에 나올 때도요, 굉장히 단정하게 하고 꾸미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그렇게 하면 귀찮지 않냐? 그랬더니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모습이 단정해야 밖에서 행동도 그렇게 단정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왜 우리도요, 주말에 슬리퍼 신고 펑퍼짐한 추리 입고 나가면 걸을 때도 뭔가 흐물흐물 힘없이 걷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단정하게 하고 나가면 걸음걸이도 또박또박 걷게 되고요. 행동도 바르게 하게 되잖아요. 저는 복장 따라서 사람의 행동도 바뀐다고 생각해요. 항상 내 자신을 단정하게 꾸미고 다니자고요. 손톱에 때는 있는 대로 껴있고 코털은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고 흐트러진 헤어스타일, 쩌든 담배 냄새, 후질근한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받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보는 없겠죠. 이게 나다운 거야, 나는 내 자체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건 정말 내 스스로 나는 바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를요 항상 깔끔하고 단정하게 가꾸도록 그렇게 노력하자고요. 그래야 상대방들도 나를 더 존중해 줄 테니까요. 네 번째는요, 말의 무게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37살인데 엄청 오랜 세월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17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했고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말에 무게가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무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말에 무게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정신병이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또 내가 그런 약속했었어? 미안해, 몰랐어. 그리고 약속이야, 깨라고 있는 거지. 이런 개소리를 시전하곤 하죠. 만약에 내 주위에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말에 무게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꼭 피하시고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노력하자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다면 내 말에 무게를 가지고 내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다섯 번째는 모두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성공의 지름길은 없지만 실패의 지름길은 모두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최근에 직업의 모든 것이라는 프로에 나왔고요. 조회수가 80만이 넘어가면서 그만큼 뒤지게 악플도 많이 먹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직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 직모가 스스로 댓글을 중지시켜버릴 정도니까 얼마나 악플이 많이 달렸는지는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정말 많이 걱정해 주더라고요. 지인들에게 전화가 정말 많이 왔어요. 야, 저 영상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미지 다 버리는 거 아니야? 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막 이야기하게 냅둘 수가 있냐? 이런 얘기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나는 좋은데 왜? 야, 저 영상 나가고 구독자가 10,000명이나 늘었어. 야,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리고 나는 무풀보다는 악플을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확히 그 영상이 올라가고요, 반나절 만에 구독자가 5,000분이 넘게 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요.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영상을 보고 내 채널에 와서 영상을 보고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해했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만 함께 가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들어 많이 느끼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착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재벌 걱정, 연예인 걱정 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사건 사고 기사를 보고 쟤 어떡하냐, 사람 나락으로 가는 거 순식간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잠깐 욕먹을 뿐이에요. 대중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대신 그 사람들은 그 욕을 먹는 만큼 수많은 재산을 일구고 있어요. 욕 먹는 만큼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대가를 받고 있다고요. 그게 연예인들과 유명인, 재벌들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는데요, 최근에 사람들의 구설수에 휘말렸어요.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이 엄청 걱정해 주더라고요. 야, 사람 나락으로 가는 거 순식간이다. 제가 그랬어요. 야, 나락에 사는 건 너야. 그 사람은 잠깐 잊혀졌다 돌아오면 돼. 그리고 읽어놓은 재산이 몇백억인데 그걸 어떻게 나락으로 간다고 표현을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먹는 거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하면 사람들에게 욕먹진 않을까? 되게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도 않고요, 그만큼 돈을 벌지도 못하고 그저 그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나설 용기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뒤지게 욕먹어도 좋으니까요, 재벌,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두에게 사랑받으면 살겠어요? 그거는 과욕이죠. 물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욕을 먹으면 안 되죠. 하지만 내가 유명해지고 나의 개성을 확실하게 드러냄으로써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 정도는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용기고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림자에 집착한 나머지 자기의 빛을 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우울증에 빠지죠.
하지만 저는 그림자보다는 빛을 보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림자 안에서 원 없이 살아봤으니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입받아온 착한 어린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생각해요. 예전에 강남미인이라는 드라마에 현수아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만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괴물이 되는 그런 캐릭터죠.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세요. 그래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겠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않겠다는 그런 말 뿐이니까요. 자, 그리고 6번째는요, 민폐인입니다. 민폐 끼치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죠. 맨날 사람들에게 돈 꾸고 얻어먹고 길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 피면서 지나가고 차 밖으로 담배꽁초 확 버리는 사람들, 술 먹고 주정 부리는 사람들, 매너 없이 구는 사람들, 민폐 부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민폐를 부리는데 상대방에게 무시 안 당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살면서 남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지언정 민폐 끼치고 매너 없이 그렇게 살지는 말자고요. 매너 없이 행동하는 거를 남자답게 산다고 생각하고요. 매너가 없는 걸 자기가 영리하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정말 많아요. 특이하게도 계곡을 가면 꼭 문신돼지들은요, 그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 우통을 벗고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지랄 발광을 하면서 놀더라고요. 그게 자기네들이 굉장히 멋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목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삐뚤게 표출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요, 누구보다 여기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철없던 시절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항상 오토바이를 방방대면서 있는 대로 소리를 내면서 달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멋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주변에 그런 사람들끼리만 뭉쳐있거든요. 환경의 무서움이죠. 코스트코 양파 사건, 연필 사건, 항공기 담요, 이런 것들. 매너 없고 그지근성으로 사는 걸 본인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또 어디 가서 자랑을 합니다. 정말 뇌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살면서 남에게 도움은 못 줘도요, 민폐는 끼치지 말자고요. 매너만 지켜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요, 산무입니다. 산무. 돈 없고 백 없고 능력 없을 때죠. 이거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시의 끝판왕이죠. 제가 신불자의 노숙생활까지 한번 해보니까요, 이거는 재벌들 갑질 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재벌들이 갑질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줘야 돼요. 서민들 갑질이 훨씬 더 무섭더라고요. 대리운전, 택배 한 번, 배달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 갑질이요, 어마어마합니다. 돈 1000 버는 사람은요, 500 버는 사람 무시하고, 500 버는 사람은 300 무시하고, 300은 200 무시하고, 200은 저 같은 사람 무시하더라고요. 오히려 있는 사람들끼리는 존중해 주는데 없는 사람들끼리는 이걸 보다듬어 주는 게 아니라 서로 무시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라고요. 제가 밑바닥부터 올라오면서 느낀 겁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요, 노예들이 주인이 나한테 큰 족쇄 채워줬다고 자기 족쇄 크기를 자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면서 느꼈던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면 내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테니까 말이죠. 우리 어차피 힘든 인생 사는 거 남들보다 조금 더 도전하고요,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행복하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장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